전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이 빠졌잖아요. 네. 거의 연 저점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자체가 네네.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테마주를 따라가기에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희가 너무나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뭐 다들 그냥 편히 얘기하는 게 버티기 하자.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된다. 지금도 제가 네. 말씀드리기로 5월, 6월 지표를 봐야 되니까 네.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주가 좀 빠지고 그러면 또 화도 내고 어떨 때 반등 주면 좀 괜찮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떨어지는 구간에서 내가 종목을 교체하거나 현금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버티기 해라 그러면 아 나름 전문가로 나와서 버티기가 말이냐? 근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심리학자 말을 빌려서 러시아 심리학자 길로비치의 말씀을 빌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주식 투자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네. 매수를 할지 보유할지 매도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A와 B를 선택을 할 때 이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심리학자 분은 그 박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것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용기네요. 지금. 네,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야, 나는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하지도 않고 내 주식 팔지도 않고 나는 시간을 좀 더 지켜보고 기다릴 거야. 지표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래. 이것도 선택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선택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 나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폭락한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데 팔아야 되는가?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어떤 분들은 야 여기서 사서 가지고 있으면은 야 이게 손실보다 수익의 확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 저가 매수로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갈등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시장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는 힘들어져서 오히려 시장이 이끌려다니면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선택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전자 여기서 팔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나는 그냥 보유하고 있을 거야. 이것도 선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9만 원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8만 원에도 삼성전자 사야 된다 그랬고 7만 원에 사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8만 원에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삼성전자가 6만 원대는 사야 되는 이유가 없어졌습니까? 동일하죠. 뭐 펀더멘털이 바뀐 것도 예, 없고, 똑같은 겁니다. 실적 추정수도 똑같은 거의 겁니다.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있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심리가 바뀐 것뿐이지 시장 전체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 심리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에서도 기술적 급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도 이런 그 관련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이 나와버리고 네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급락이 나오면서 네. 향후 내년 이후에 PC나 서버 시장 이런 부분도 네. 좀 위축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좀 너무 빠르게 선반영을 하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하방 프라이싱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거고 특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시황의 영향을 받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삼성전자가 더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 좋아지고 더 공고점 돌파 10만 원 넘어간다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시황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내가 여기서 팔고 다른 거 살 거냐 아니면 팔고 현금 들고 있을 거냐 아니면 나 그냥 있을 거냐 네. 아니면 나 지금 삼성전자 살 거냐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팁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만 원에 삼성전자 사고 싶었고 삼성전자 살 이유가 있었다면 지금 6만 원에 삼성전자를 팔 이유는 더더욱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지는 그렇죠. 않을지언정. 돈이 없어요 일단. 네, 사지는 돈 없고. 않을지언정 팔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삼성전자나 내 종목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처음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두 번째는 시장이 약한 것은 때때로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IT 버블 붕괴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하고 지금은 있잖아요. 사실은 팬데믹 버블이 붕괴되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과격하게 시작을 약세론자들이 볼 때는 붕괴라는 표현을 쓰고요.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붕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을 씁니다. 비정상 정상화. 예, 예. 전 그게 좀 더 땡기네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가격의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인이 올랐고 부동산이 올랐고 주식이 올랐고 사실 비정상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되돌리면서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와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에도 1년 정도 하락을 했지만 원위치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결국은 한 1년 정도 하락을 했어요. IMF 때 거래하셨나요? IMF 외환위기 때. IMF 때는 제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IMF 외환위기 때 1997년도에 디폴트 선언을 했거든요. 네. 1997년 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점을 언제 찍었냐면은 8월에 찍었습니다. 8월에 1998년 8월에 98년 8월에 찍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보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걸려면 1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네. 이 하락이 1년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확인하는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모기지원 사태가 나고 나서 그때도 한 1년 정도 빠졌어요. 그렇죠. 2018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2018년도에 금리 인상하고 미국이 양적 긴축을 할 때였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때 미국은 3개월뿐이 안 빠졌고요. 네. 폭은 굉장히 컸어요. 그때 3개월뿐이 안 빠졌고 우리나라는 1년 반 정도 빠졌어요. 네. 2018년 1월서부터 2019년 여름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중간에 반등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몇 개월 빠졌습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빠졌죠. 11개월 빠졌습니다. 11개월. 네. 거의 작년 7월부터. 작년 6월 고점을 찍고 나서 7월부터 빠지기 예, 시작했으니까. 그랬으니까 거의 1년입니다. 11개월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기간의 조정,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가격의 조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간의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11개월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 있는 상태로 본다면은 그냥 여태까지 경험적으로도 보고 과거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충격이 있었을 때 네. 있었을 때도 최장이 1년 6개월 정도였고 한 1년 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점에서 돌아갈 수 있는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은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 근데 왜 못 도냐? 요즘에는 방송할 때 이제 터닝할 수 있을 것 같아. 반등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가 매수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그쵸. 표현을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워낙 시장이 어렵고 미국이 막 빠지고 이러니까 야, 또 사면 물리는데? 저 사람 또 저점 얘기를 하네?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경험하시죠? 추세에 역행하는 투자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하락장에서 수익 내는 네, 게. 그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난받고 막 그래요. 그렇죠. 댓글에서. 그런데 이제 반론의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비난은 아니고요. 반론의 여지가 많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고 지금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1월부터 빠졌어요. 미국은 작년부터 빠진 게 아니고 이번 1월부터 빠졌습니다. 그렇죠. 1월 달에 나스닥도 고점 찍었고 예. 근데 워낙 그 가격의 조정폭 자체가 너무나 가파르게 떨어지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1월부터 빠졌기 때문에 1월에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습니다. 반등 좀 주려고 했는데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반등이 컸어요. 그리고 3월은 좀 괜찮았어요. 그다음 4월에 빠진 거는 양적 긴축, 5월에 양적 긴축 얘기 네. 나오면서 양적 긴축으로 빠졌고 4월 말에 가니까 어떤 일이 됐냐? 빅테크가 돌아가면서 실적 시즌에서 돌아가면서 그냥 이건 순환하면서 그냥 돌팔매질도 아니고 네. 막대대로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빠지면서 고점을 전체로 좀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난 거거든요. 네. 이 주식시장에서는 키맞추기라는 표현을 키맞추기라고 쓰죠. 표현하죠.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변동성이 많이 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은 걔네들이 4% 빠져도 1% 정도뿐이 안 빠지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1월 달에 LG에는 솔루션이라는 수급적 왜곡 현상 때문에 1월 달에 빠질 거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1월 달, 2월 달이 정말 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이제 외국인들도 팔 만큼 다 팔았고 기관도 팔 만큼 다 팔았고 단지 사지 않을 뿐이지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밑으로 보다도 좀 반등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여기서는 좀 매수해봐야 되는 게 아니야. 이 심리는 분명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좀 올라가려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미국이 폭락해버리니까 못 가고. 폭락해보니까 못 가고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장이 작년부터 빠지지 않고 올해부터 같이 빠졌으면은 미국 4% 빠졌으면 우리도 3% 4% 빠졌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빠졌고 예. 상대적으로 지금은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그렇죠. 우리 시장이 네. 반등을 못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경기 지표하고 금리 인상, 양적 기축하고 온갖 악재들이 있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 방향을 못 잡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게 우리 시장의 지금 현실이다. 지금 뭐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그 조급증보다는 오히려 네.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핵심적인 종목들 잘 지키고 네. 그리고 우리가 5월달, 6월달 인플레이션 지표 이런 네. 것도 확인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슬기롭게 좀 넘어가자. 좀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